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째입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꿈처럼 흐려졌습니다. 꿈이라기보다 안개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뭐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혼자 걷고 있다는 기분,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람들은 제게 그러더군요. 이제 한숨 그만 쉬고 여행도 다니시고 즐기며 사세요. 하지만 그 말이 참 잔인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늙고 같이 TV 보다가 잠드는 게 가장 큰 낙이었던 제게 이제 혼자서 즐기라니요. 어떻게 혼자 즐길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아침 여전히 습관처럼 2잔의 커피를 내립니다. 하나는 제 자리, 하나는 아내가 앉던 그 자리에. 마시지도 못할 커피를 그렇게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지요. 처음엔 커피가 식을 때쯤 눈물이 났고 이젠 커피가 식는지도 모를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텔레비전도 신문도 산책도 이제는 저를 위로해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누군가랑 그냥 말이라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 스마트폰 화면에 친구 찾기 앱이 있더군요. 처음엔 참 쑥스러웠습니다. 무슨 친구 찾기 앱이라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는 들었지만 내 나이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죠.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아무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하루의 날씨나 당신이 드신 점심 이야기라도 나눠요. 그렇게 쓴 첫 인사에 답장이 왔습니다. 닉네임 서정이라는 분과 채팅을 하였어요. 그녀는 예쁜 말씨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날씨 얘기부터 시작했죠. 오늘은 창문 너머 햇살이 너무 따뜻하네요. 선생님 댁에도 햇살이 잘 드나요? 그 말이요. 이상하게도 아내가 했던 말투랑 참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저 스쳐가는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서정과의 대화는 마치 작고 잔잔한 연못에 돌을 하나 던진 듯 제 마음에 오래 잠들었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제게 매일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커피 드셨어요? 산책은 하셨나요? 처음엔 짧게 답하다가 어느샌가 저도 오늘은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다녀왔어요. 그리고 당신의 메시지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굳게 닫혔던 창문을 누군가 부드럽게 두드려주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리게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2달쯤 지나던 어느 날 서정 씨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전 선생님처럼 마음 따뜻한 분과 함께라면 노후를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왠지 모를 설레임이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어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간단한 투자 시스템이 있는데요. 세계의 증권 시황을 AI가 분석하여 알려주고 그 자료에 따라 금이나 석유 관련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투자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다시 테스트라도 해보라며 권유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다음 문을 열어버릴 줄은요. 서정 씨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오해하실까봐 망설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뭔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어찌나 묘하게 들리던지요. 믿는다는 말,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안에 뭐랄까요. 따뜻한 불씨 하나를 피워놓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건 이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투자 시스템이 있어요. 작게 시작해보시면 부담도 없고요.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래창을 보여드릴게요. 조심스럽게 링크를 열어봤습니다. 숫자들이 움직이는 화면, 깔끔한 인터페이스.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정말 $10를 넣으니 그날 저녁 $11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거래. 에이, 우연이겠지.
속으론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느샌가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정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더 하라고도 빨리 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신뢰를 줬습니다. 며칠 뒤 저는 100달러를 넣었습니다. 이틀 만에 110달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출금 버튼도 있더군요. 테스트 삼아 클릭해 보았습니다. 달러를 하나 환전 중입니다. 입금할 계좌를 확인하세요. 알림창이 떴고 다음 날 아침 제 통장에 14만 원가량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이건 진짜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다시 뭔가 해보려고 해. 그냥 나 혼자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 쓸쓸하잖아. 곧 이어 1000달러, 그리고 또 3000달러. 돈을 넣을수록 수익은 더 빠르고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을 만큼 기막힌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익창은 상승이라는 푸른 글씨로 반짝였고 제 통장도 진짜로 채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서정 씨가 말했습니다. 한수 씨, 이제 세계 시황이 크게 요동치고 있어요. 이때가 가장 큰 기회예요. 5만 달러만 더 넣으시면 매달 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수익이 나올 거예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미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돈이 2만 달러인데 더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윳돈이 이게 전부라 더는 어렵겠어요. 라고 하면서 50%를 회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잠시 조용히 있더니 짧게 대답했죠.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이후로 거래 앱이 이상해졌습니다. 로그인도 잘 안 되고 문의도 받지 않더군요. 서정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앱 화면은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라는 차가운 한 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던 투자창은 사라지고 그 안에서 제 마음을 적시던 따뜻한 말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사기였구나.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내려도 국을 끓여도 TV를 틀어도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수십 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라도 서정 씨가 혹시라도 거래 서버 복구 중입니다라는 문자가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앱은 이미 삭제되었고 사이트도 열리지 않았고 그녀의 말투처럼 따뜻했던 말 한마디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요즘 비슷한 해외 가상 서버를 통한 거래를 미끼로 사기를 많이 당해요. 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말에 저는 처음으로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사람이 그리워서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결국 이 꼴이 됐어.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자책도 다 말라버린 뒤에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아내의 땀이 스며든 그 자금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우연히 옆 테이블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이 금괴는 순도 99.9%입니다. 1000만 원만 투자하시면 바로 수익 나옵니다. 노인의 얼굴은 어리둥절했고 옆에 앉은 중년 여자는 자꾸만 종이에 사인을 요구하고 있었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아닐까. 그 노인의 눈에 예전 내 표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투자 제안서라는 거 봅시다. 아저씨, 모든 금융거래나 투자 등은 은행 같은 공공기관에 가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사기죠. 순간 정적이 흘렀고
중년 여자가 저를 노려보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속는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누군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하자. 적어도 내 또래의 사람들이 더 이상 혼자서 울지 않도록, 속고도 말 못하고 집에만 웅크려 있지 않도록. 그날부터 노트북을 켜고 하나씩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앱의 구조, 해외 서버 사기의 패턴,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오래전 직장 동료였던 IT 보안 전문가 윤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기철아. 나 말이야. 이왕 당한 김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는 말없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 그거 나도 몇 번 들은 적 있어.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사기 탐지 시스템. 그렇게 실버쉴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실버쉴드. 처음엔 그저 이름뿐이었습니다. 웹사이트 하나, 이메일 주소 하나. 그 옆에 노인을 위한 사기 예방 가이드를 써붙인 작은 블로그 하나. 하지만 하루 이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아버지가 이런 사기를 당하셨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군요. 눈에 보이지 않던 목소리들이 천천히 제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기철이와 함께 만든 프로그램은 가짜 투자 링크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으면 경고창을 띄워주는 실버 알림 기능이 핵심이었죠. 나이 드신 분들이 쉽게 쓰실 수 있도록 글자는 크고 버튼은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사기 문자를 클릭하려다가 앱이 막아줬다고 너무 감사하다며 연락 온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 이 작은 행동이 진짜 누군가의 인생을 지켰구나. 지방자치단체와 노인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앱, 우리 지역 어르신들께도 소개하고 싶어요. 이한수 선생님을 강연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시니어 디지털 보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버쉴드가 정식으로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그 작은 프로그램이 이제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휴대폰 속에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 겁니다. 그 사기로 날렸던 2만 달러, 지금은 그 몇 배 이상을 벌었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살렸다는 실감을 얻었으니 저는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아내 영정 앞에 가서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다시 사람들 속에 있어.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야. 요즘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디지털 사기 방지 특강을 다닙니다. 강연을 마치면 꼭 누군가는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우린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그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삶은 결국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